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갓생비지 계정을 운영하는 비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모임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영상으로 전달한 뒤에 이 영상에서 소개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노션 보드에 피드백을 주시고 실제 우리가 만났을 때는 그 질문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준비한 영상이니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주제 선정부터 인스타툰으로 브랜딩, 모임 커리큘럼까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커리큘럼 자체는 그렇게 고정돼 있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가 어떤 분들을 모임에 초대했는지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모임 분들의 구성에 맞춰서 현재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모임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이 마인드맵은 제가 전자책을 작성하면서 만들어 본 마인드맵인데요. 목표 설정, 주제 선정, 스킬, 루틴, 여러 가지 테마에 걸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전자책을 만들면 좋을지 구상해 본 전체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목표 설정이죠. 나는 왜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가? 왜 만화를 그리는가? 또는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자 하는가? 이 부분을 모임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각자만의 목표를 찾기를 바라고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선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약 2년 정도 유지하던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비지보다는 더 앞서서 시작한 인스타툰 계정이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2021년 6월 당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보다 좀 디테일한 표현이 많이 들어갔고 당시에는 10컷 안에 일상툰과 일본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 플롯으로 꾸준히 매주 한 편씩 연재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좀 활동을 쉬고 있지만 팔로워는 아직 1000명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팔로워가 들어오기도 들어오지만 나가기도 꾸준히 나가는 요상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왼쪽 아래 팔로워 데모그래픽, 이건 후천적으로 생긴 거라서 제가 처음부터 이 연령대의 독자분들이 제 만화를 읽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섭섭함이 많은 계정이어서 아직도 좀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계정이긴 한데 정말 우연히도 저는 이 계정을 통해서 외주작화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어 또는 일본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주제로 두 편의 만화를 그리는 것을 시작해서 현재는 재테크를 주제로 한 만화를 매달 연재해서 약 16번, 17번째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3년 1월 1일에 첫 게시물을 업데이트하고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갓생비지 계정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최근에 보였다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 역시 아무 기반이 없이 시작했던 때에는 1000명 달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차차 제가 이렇게 좀 가파른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계정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제 주요 타겟은 학생, 주로 대학생부터 직장인, 사회초년생 또는 주니어급의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 소위 갓생을 산다,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올해 1년 동안을 열심히 살고자 계획을 세우고 보람찬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모든 갓생러들에게 바치는 계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주제를 유지하면서 연재를 한 결과 팔로워는 약 4개월 만에 1000명을 달성했고요.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시는지, 최근에
10,000명을 넘기고부터는 이 패턴도 좀 읽기가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 전에 만화를 꾸준히 연재해오던 시절에는 어떤 분들이 제 만화를 좋아하시는구나, 댓글 또는 팔로워 분들의 게시물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정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제 게시물에서 유저분들이 많이 놀고 가시는 거였죠.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네 가지로 표현되는 인게이지먼트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바라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한번 게시물을 업데이트하면 와서 언제나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는 독자분들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도서 협찬도 받고 앱 1년 사용권도 협찬을 받는 등 여러 가지 협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목적으로 했던 원고료를 받는 외주는 6월에 처음으로 영어 스피킹 앱 스픽 사용 후기를 만화로 그리면서 원고료를 받고, 본격적으로 비지 계정에서도 외주 작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 계정을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전에 드린 질문지에도 서로의 계정에 찾아가서 상대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같은지 추측을 해보는 질문지를 던져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첫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굉장히 표면적인 정보밖에, 내가 티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좀 덜 밉상이게, 하지만 솔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원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갈 거야 라는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계정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갓생비지 계정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색 탭에서 여러분 인스타툰을 해시태그 검색하면 지금은 얼마나 게시물이 있을까요? 약 200만 개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수치를 보고 예전에 저는 경쟁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채 100개도 게시물을 안 올렸는데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아서야 승부가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을 바꿔서 현재 내가 업로드한 만화가 최신 게시물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최대한 바이럴을 내던지 아니면 왕성한 인게이지먼트를 유도해서 내 게시물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약 200만 개나 만화가 올라왔다는 것은 해시태그를 달지 않은 게시물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있을 텐데, 기반이 탄탄하다,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이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갓생으로 잡았는데, 이 갓생 비지 계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언젠가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타이밍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우선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빈짱 계정에서 외주 작화를 했기 때문에 그 벌어들인 수익으로 재투자를 했습니다. 희비님의 전자책을 구매했고, 키드님의 종이책 그리고 VOD 서비스를 구독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계정을 운영할 것인가라기보다 지금 내 계정에, 당시 빈짱 계정이 뭐가 잘못됐고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와중에 제 결정체가 갓생비지라는 새로운 계정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도 좀 우여곡절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당시에 많이 읽고 있었고, 물건을 파는 스킬, 마케팅 스킬에 대한 무료 강의도 한 3, 4일에 걸쳐서 라이브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떤 걸 정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주제를 정해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또는 네가 제일 잘 아는 것을 주제로 잡아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많이 전달해라. 각각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좋아하면서 잘하는 이 교집합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이건 역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좀 뾰족하게 내 얘기를 다듬어서 콘티를 10편 정도는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고, 이게 불꽃이 꺼지지 않고 뭐 초에 불을 붙여놔도 계속 꾸준히 불이 밝게 타고 있듯이 연재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계정의 주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 하는 일 또는 잘 알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감생심일 수 있지만 돈이 되는가, 장차 이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을 때 돈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주 작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외주 작화가 가능한 계정으로 성장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었고, 책 도서 협찬도 받고 뭐 영어 공부 앱을 활용하고 후기만화도 그렸던 것을 보면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요 타겟에 대한 설정 자세하게 풀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극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 만화를 읽고 그냥 재밌다, 얘 웃긴 캐릭터구나 라고만 느끼고 쿠키처럼 소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교훈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내가 실천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자극, 그리고 손해보지 않도록 이거 꼭 알고 계세요 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부정적 자극,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소개하면서 계정 몰입도를 높여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질문지에도 먼저 적어드렸을 거예요. 내 독자들은 뭐가 안 될까? 갓생 살고 싶은데 여간 쉽지가 않네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책 꾸준히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돼? 아니면 난 책에 집중을 오래 못하겠어. 소설만 읽고 있었는데 자기계발책 읽는다면 어떤 책이 먼저 읽어볼 만한 책일까?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고르고 싶은데 이러한 고민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제 경우에 갓생을 주제로 만화를 풀어내면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성공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을 나누는, 노하우를 나누는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랫단까지 일부 이동을 해 있는데 여러분 아직 초기 혹은 중간 단계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는 장차 어떤 식으로 수익화해 나가고 싶다라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내어낼 것이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은 수익화가 굳이 목적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모임에 들어오신 이상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동기부여를 하고 장차 내가 만든 서비스 혹은 상품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까지. 근데 이게 너무 장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기꺼이 이 돈은 나에게도 도움을 주는 저 사람에게 주어 마땅하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단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참고사항인데요. 제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1000명 구간까지 주로 했던 것은 마팔 작업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이건 제가 받았던 마팔 요청의 DM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마팔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너무 대충 보내거나 자기소개 위주로 합니다. 적어도 제가 1000명 팔로워를 모으는 구간까지는 상대에게 DM을 보내면서 좀 재치 있는 멘트를 적었던 것 같아요. 갓생 BG 계정에 들어가서 DM을 보낸다고 하면
만화 몇 편을 읽어봤는데 특히 이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저도 느낀 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이 갓생 비지개 중에 가장 앞글자 갓을 따가지고 갓며들고 있다. 앞으로도 재밌는 만화 많이 연재해주세요. 괜찮으시면 서로 팔로우하고 친하게 지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재치있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대부분 이제 기뻐하시면서 팔로우를 바로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우리들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모임에 나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지만 내가 평소에 팔로우하고 있던 혹은 서로 마팔하는 사이에 DM이나 댓글로 교류가 일부 있었다고 하면 그분의 캐릭터를 제 스타일로 그려서 선물하거나 스토리에 태그해서 공유하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관계 구축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도 팔로워를 늘려가는데 혹은 관계를 탄탄히 가져가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활용을 저는 많이 했어요. 24시간 내내 제 스토리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서 꺼지지 않도록 쉴 새 없이 떠드는 갓생러로서 게시물 스토리에서 열렬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000명을 넘어선 어느 때 모 국비지원 교육센터에서 이런 문의도 있었어요. 자기들 교육 상세 내용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들어와서 3, 4페이지 정도, 맥스 5페이지 정도를 캡처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서 24시간에 그 맥스 5장의 캡처만 스토리에 노출되게 해주면 장당 10,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스토리로도 수익화가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이때 처음 깨달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계정 브랜딩이 잘 되면 여러모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익화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되는 글쓰기는 저도 말로는 이렇게 한마디 정의를 해놨지만 각자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보니 본인의 스타일이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글 콘티를 충실하게 적자입니다. 저는 킵해놓는 스토리도 글로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을까 먼저 구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 추가를 해놨고 제가 실제 돈이 되는 그림이죠. 수익화를 하고 있는 재테크툰 연재 만화에 대해서도 노션 페이지에 레퍼런스를 몇 개 담아 놓겠습니다. 실제 클라이언트가 준 글 콘티가 그림으로 표현되기까지의 과정, 제 사고의 흐름을 제 메모도 적어 놓을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BG 계정의 성장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2023년 8월에 하이아웃풋 클럽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매일매일 주에 5회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인증을 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콘텐츠의 결을 찾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커뮤니티였는데 그게 기본 축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릴스로 굉장히 크게 바이럴 되는 콘텐츠를 몇 개씩 만들어내면서 단시간에 팔로워가 거의 4-5배 늘어나는 한 달 동안이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테두리 둘러둔 데서도 가장 왼쪽 현재는 170만이 넘었는데 130만 당시 바이럴이 됐던 릴스에 대해서 이 릴스를 만들면서 어떤 가설을 세웠는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차차 다음 모임 시간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본격적인 모임에 앞서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내드린 구글 폼 설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모임 멤버 서로서로 찾아가서 어떤 만화를 그리고 계시는지 또 피드백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도 준비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독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모임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노션 또는 DM으로 연락 주시고 서로 의견 나누는 시간이 주된 모임의 시간 활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임 첫 시간에서 뵙겠습니다.